가슴 수술 이후에 보정 속옷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보형물이 정확한 위치에 위치하게 도와주는 게 보정 속옷의 기능이고요. 저 같은 경우 보정 속옷을 이용해서 맞추는 걸 최소화하기 때문에 한 1주 내진 2주에 보정 속옷을 다 풉니다. 그래서 뭐 타 병원에서는 뭐 2달, 석 달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이상 하는 거 의미 없다고 판단을 하고 1주나 뭐 2주 만에 보정 속옷을 다 풀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일반 속옷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보정 속옷을 하거나 일반 속옷 할 때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양쪽 바깥쪽이 눌리는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흉곽이 있을 때 이쪽 사이드가 많이 눌리는 속옷, 가장자리를 눌러가지고 가운데 몰리게 하는 게 있습니다. 즉 작은 가슴을 모아가지고 크게 만들어주는 속옷은 이 흉곽 바깥쪽을 누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에 이걸 착용하시게 되면은 보형물을 만들고 나서 그 공간 바깥쪽이 잘못하면 빨리 붙을 수가 있습니다. 바깥에 좁은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쪽 흉곽에 그 바깥쪽이 눌리게 설계된 속옷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그걸 갖다가 그 안 눌리는 걸 선택하시려면 컵이 큰 게 좋습니다. 컵이 큰 거는 잘 눌리지가 않겠죠. 그래서 수술한 다음에 보정 속옷 선택할 때 아니면은 뭐 일반 속옷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바깥쪽이 눌리지 않게 충분히 큰 컵, 내 사이즈보다 큰 걸 선택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밑선은 이게 이제 처질 확률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꽉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슴의 수평 밑선은 어느 정도 지지가 좋은 걸로, 즉 너무 헐렁한 거 하시는 게 안 좋고 쨍쨍한 걸로 하셔서 그 가슴 밑선이 더 보형물 내려가는 걸 예방하려면 꽉 잡아주는 걸 선택하시고 옆은 큰 걸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밑에는 쨍쨍한 걸로 해서 처지지 않게 막아주고 양쪽 사이드는 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좌우로 움직일 수 있게 보형물이, 그렇게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은 보정 속옷 내지는 속옷의 선택입니다. 와이어 브라가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 와이어 브라가 모양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바깥쪽에 눌리는 모양이라면 2달 이후부터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바깥쪽에 눌리는 모양이 아니다, 컵이 크다, 그러면 당연히 뭐 바로 착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와이어의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속옷마다 모양이 다 틀리고 개인 가슴의 흉곽이 다 틀리기 때문에 속옷을 착용하셨을 때 사이드 쪽이 눌리지 않는 거, 즉 보형물이 속옷을 착용해서 움직이거나 그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게 눌려가지고 보형물이 찌그러지거나 달라붙거나 그런 속옷은 안 하시는 게 좋고, 와이어인데도 문제가 없이 보형물이 움직임이 없고 바깥쪽에 눌리지 않는다고 하면 뭐 그때는 착용도 가능합니다. 근데 대개의 경우 저는 이제 와이어 속옷이 이제 요거 바깥쪽 눌리는 경우가 많고 안에 모으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한 달 이후 아니면 안전하게는 2달 이후에 하는 것을 보통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구연구축약은 예방 차원에서 드시는 건데 보통 저는 한 달 처방하는데, 이 약이 효과가 있긴 있는데 이 약 자체 효과를 너무 믿으시면 안 되고 이게 엄청난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심하게 얘기해서 보험 삼아 드시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술을 잘 하면 구연구축약을 안 먹어도 구연구축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예방 효과는 있기 때문에 드시는 걸 권유드리는 거고, 따라서 이거 하루 이틀 빼먹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고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구연구축약은 뭐 아예 안 드셨다고 하면 조금 찜찜할 수는 있긴 한데 하루 이틀 빼먹는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뭐 평소와 똑같이 그냥 드셔도 됩니다. 대개 시카 케어가 가장 효과가 중요한 기간은 2달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처가 리모델링 하는 기간이 보통 2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2달까지는 꼭 착용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2달 이후는 가급적 하시는 게 좋긴 좋은데 정 귀찮으시면 안 하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권장사항으로는 뭐 다다익선이니까 6개월까지 하시면 좋긴 좋은데 정 하기 힘드시면 2달만이라도 꼭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가슴 성형 후에 주무실 때는 원래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칙은. 근데 이게 사람마다 틀린 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재수술 많이 하는데 바깥쪽 공간이 넓어지셔가지고 바깥쪽을 좁힌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는 동안에 보형물이 밖으로 빠지게 되면 공간 붙여놓은 게 다시 거꾸로 생기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저는 잘 때 보정속 같은 거 아니면 스포츠보다 꽉 조여서 착용하신 다음에 주무시는 걸 권장하는데, 이거는 케이스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원칙은 주무실 때는 속옷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중력을 받지 않는 방향이고 하방으로 압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벼운 거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고, 서서 일상생활 하실 때는 속옷 착용하는 걸 권장을 해드리고, 특별한 상황에서는 잘 때 저희 같은 경우는 환자에 따라서 속옷을 꼭 하는 걸 갖다가 추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풀어도 된다. 하지만 원장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 특별히 꼭 잘 때 하셔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틀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벨트 3점식이면 어깨에서 이렇게 가슴 골 사이로 내려오니까 상관없지 않을까요? 예. 벨트가 가슴을 직접 누르지만 않으면 사람마다 틀릴 것 같은데. 그래서 안전벨트 착용은 뭐 하셔도 될 것 같고, 제일 안전하게 하려면은 흉골, 즉 가운데도 지나가게 하면 가장 안전할 것 같고, 안전벨트 살짝 눌린다고 별로 큰 문제 안 생기니까 뭐 심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마음 놓고 벨트 하십시오. 예. 비행기 타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고, 다만 이제 가슴 성형 직후에 제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넘어지거나 부딪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자빠지거나 그렇게 되면 갑자기 팔을 많이 짚게 됩니다. 그러면 동작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진짜 운이 나쁘면 저희가 수술할 때 지어내는 혈관 같은 게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잘못하면 혈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행기 타는 행위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고, 다만 비행기를 타는 과정에서 무거운 짐을 든다든지 아니면 옮긴다든지 아니면 뭐 중심을 못 잡고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걸 강조드리는 거고, 비행기 타고 압력 변화 생기는 건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그거는 뭐 전혀 문제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비행기 타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조심해서 타셔야 됩니다.